지난해 11월 속초에서 13살 중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도심을 활보하다 경찰에 추격당하던 중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절도,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데요. 이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졌고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저는 일단은 현재 법안보다는 좀 더 강력한 걸로 바꾸는 게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1세 촉법소년들이어가지고 감옥 안 가는 애들 보면은 우리 법원이 너무 약하다 생각도 하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또 처벌을 강화하는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범죄인 걸 알면서도 악용해서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좀 더 낮추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처벌을 더 강화시키면 청소년들도 그걸 보고 이런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사고들이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오히려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2,500여 건, 2024년도에는 21,400여 건으로 3년 사이에 70% 이상 증가했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 재범률은 지난 2024년 12.6%, 성인 재범률의 약 3배 이상 수준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가정환경 개선이나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낙인 효과로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사회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이른 시기에 형사처벌을 경험할 경우 스스로를 이미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거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되면서 문제 행동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낙인, 사회적 낙인은 재범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자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업무 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 뭐 그 주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싸고 무작정 연령을 낮추기보다 늘어나는 촉법소년에 맞춰 보호관찰관 수를 확충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선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요? 이제 잡히면은 그 부모가 처벌을 받거나 소년원 말고 초등학생들도 같이 가두는 그런 데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교정이 된다거나 개선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없기도 하고 나름 뭐랄까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호시설 및 소년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당초 소년법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년범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보다는
회복을 중심에 둔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 과정과 정서적 특성이나 촉법소년이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전문적인 개입이 보완돼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